네,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오전 남과 북의 정상이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는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네, 선언문에 담긴 합의 내용을 외교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쭉 짚어왔습니다만 오늘 정상회담의 핵심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였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4.27보다는 좀 진전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14 공동선언 이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표현으로 굳이 이제 빌려서 하자면은 북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고 갔다가 나중에 합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담아오기에는 보따리가 너무 작았다. 그 작은 보따리에 담기는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평양 공동선언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이 이제 9.19 공동성명 그러니까 북한의 2차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에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2003년도부터 계속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4차 회담 그러니까 2005년도에 9월 19일 날 바로 오늘인데요. 이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는 폐기하고 북한은 IAEA, NPT에 복귀한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나왔던 날, 또 같은 날 지금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를 하고 결국은 이런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6개 항으로 지금 현재 이 공동 보도문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비핵화 부분은 5번째 1항과 2항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현재로는 그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대문 DDP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기자들과 청와대 윤영찬 수석과 지금 상당히 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열띤 지금 현재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그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풍계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부분은 이 전문가의 참관 부분이었는데요. 그때는 북한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그 동창리 이 엔진 실험장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실험하는 이 부분을 이제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한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6.12 북미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이냐. 이럴 경우에 이 상응한 조치가 만약에 해소가 될 경우에 북한은 북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이제 폐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번 그 회담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은 비핵화 부분이고 이 5항의 1번, 2번, 특히 2번 항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굉장히 가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응 조치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종전선언이나 어떤 대북 제재 완화가 골자가 되는 거겠네요. 줄기차게 북한 측에서 요구해왔던 그런 부분이겠죠? 결과적으로. 네, 벌써 이제 답은 이제 평양에서 나왔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평양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정의용 실장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센토사 호텔에서 당시에 만나가지고 공동 보도문을 당시에도 이제 6개 항을 내놨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실행한다, 서로 약속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북미 공동선언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그런 조치는 바로
이 종전선언 조치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못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에도 이 문구로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의용 실장의 이러한 그 해석으로 봐서는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 발표가 끝나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자정이었으니까 아마 우리하고 이제 동부하고 13시간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는 거의 잠을 안 자고 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즐겨하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예. 이 촌평을 남겼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한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에서 지금 현재 그 수석과 기자들 간에 또 굉장히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 사찰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엔진 실험장 이 부분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동창리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해석이 다르긴 뭐하고 부분입니다.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구절에도 또 그리고 대변인들의 어느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핵사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예.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이 핵사찰이 붙여지는 그러니까 의제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협상에 붙여진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면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 협상에서 이 사찰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한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 예. 허용을 전제로 협상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그 당국자 특히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설명해야 될 지금 이 청와대나 또 정부 당국자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우리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이 협상 과정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는 부분이 별개의 사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주요의 강경파들도 계속 이제 그 북한에 대한 불신을 보여온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전문을 쭉 봤더니만 사찰이란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북한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강경파들도 어디에 도대체 사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에 대한 뭐 반응을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우리 남북 당국부터가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네. 굉장히 튀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누구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을 통해서 알려온 사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국제정치 역학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정확한 경위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네. 뭐 사찰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였냐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트위터가 잘못됐다면은 그리고 대통령의 트위터가 가지는 일단 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렇죠. 충분하게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짚어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 체제 하에서 김 위원장이 좀 쉬운 결정으로 방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배경하에 방한을 했다고 보시는지.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그 이번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불과 이제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평화의 집과 북측의 이제 통일각에서 대부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이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하는 몸짓 하나, 말 한마디 또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들이 갖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의 당국자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을 또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은 올해 안에 서울을 예. 찾을 것이다까지 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거에 2000년 6월 15일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첫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도 서울 답방은 당시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도 6월에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1월에 서울을 찾을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이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압박 조치를 취하면서 쉽게 말해서 국제 정세가 도저히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을 찾지는 않았고요. 2007년도에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찾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인 부채 또는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북한에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과나 해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또 거쳐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보수층이나 이런 그 다양한 의견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단순히 본인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고위 당국자들이 다 서울을 왔다 갔습니다. 예. 2월 달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다 갔고요. 그리고 권력 서열이 가장 그 높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최용해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 당시에 김양건 등과 함께 또 예. 황병서와 함께 왔다 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1.5인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횡무진 지금 현재 누비고 다니는 김여정도 사실은 평창과 서울을 왔다 갔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두 사람만이 서울에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제는 평화와 번영 시대로 들어간다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종전 시대, 정전 시대에 가졌던 분단 체제가 갖는 불행했던 과거에서는 그런 여건들이 허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또 오늘 이어서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하는 과정에 이 분단 체제, 특히 정전 체제의 모든 해법은 우리 당국자끼리는 머리를 맞대고 다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스타일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하고 또 자신을 또 이렇게 드러낸다면은 이런 부분에 또 사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답방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반드시 성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리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찰청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이제 행정 수반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청와대 경호처가 직접 그 경호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급 경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과거 선례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극우 단체들의 어떤 돌발 행동도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없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지만 정상적인 남북 관계 화해 협력 시대를 들어가고 평화 번영 시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장벽에 어떤 가로막히거나 또는 이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빠른 시일 안에 또 약속한 대로라면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기를 알겠습니다. 따져보자면은 뭐 오전 정도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11월 정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한 가을 정도나 11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날씨상의 어떤 계절적인 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국제 정치학적인 예. 상황이 날씨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를 허용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허용. 네, 물론 이제 국내 여러 이제 보수층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도 이제 상의가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예. 이런 컨센서스가 중국, 미국 또는 이제 한반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예.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네. 낮에 옥류관 오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보이고 있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류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옥류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북한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정상 내외 부부뿐만이 아니라 특별수행단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 여러 인물들이 모습을 보였고요. 경제단체의 또 인물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문정인 특보의 모습도 보였고 상당히 그러니까 특별 수행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측 인원들이 다 같이 오찬장에 함께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항상 그 행사장에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또 항상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총 디렉팅을 맡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종횡무진. 우리가 이제 예술로 따지면 이제 총감독.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순환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 사열을 받을 때도 단상으로 안내한 것도 결국은 우리 당국자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결국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 보안상 지도자들의 대부분 동선에는 모든 경호가 깔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화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냥 우리가 얼핏 여기서도 김여정, 저기서도 김여정 그 그림자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상회담을 지금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여정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은둔했던 역할이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렇게 나오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에 저처럼 개인적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도 아무 곳에나 가서 스스로가 역할을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스스로의 권력을 입증하는 거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 기자도 외교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봤지만 저런 과정은 진짜 처음 목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유롭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도 더 행동 반경은 넓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역할은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이라고 하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위원회 무슨 서기실장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모든 일정과 그리고 동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까지도 다 챙기는데 심지어는 그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꽃까지 김여정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는 하는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물론 이제 2차도 그런 역할을 일부 보기는 했지만 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여정의 모습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측 특별수행단의 모습, 최문순 지사의 모습도 보였고 이정미 대표, 또 이해찬 대표, 또 문정인 특보의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또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또 우리 측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한 자리를 함께 보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좀 정상회담 이야기로 돌아오면 오늘 여러 가지 좀 성과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었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옥류관 오찬장 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 특별 수행원들 함께 자리한 모든 인사들이 박수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정상과 내외만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식 수행원들도 특별 수행원들까지도 함께하는 예.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 기자, 그 예전에 2000년, 2007년 때의 정상회담과 좀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시간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제 마주 앉았던 좀 상태인데요. 대변대변한 예. 상태였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5월 달, 한 달 간격으로 판문점에서 두 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다정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현대로 흉금을 털어놓고 아주 속 얘기를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친밀감은 조성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요. 굉장히 좀 활짝 웃고 계세요. 예. 네, 타한 데서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두 사람이 저렇게 격이 없이 얘기하는 그런 표정도 참 보기가 좋고요. 그 어제 백화원 갔을 때 네. 보셨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다른 것보다는 좀 누추하지만 네. 상당히 준비를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약간 셀프 디스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 반어법이었다라는 반어법이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북한에서 백화원 초대서 그러면은 예.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그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장 그 좋은 시설, 좋은 건물 곳이죠. 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건물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초라하다 이런 표현을 초라하다. 했는데 그렇죠. 그 초라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걸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심 어린 그런 성의가 깔려 있다,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가서 머물고 싶고 또 거기에서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그 화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몸에 아주 낮추는, 특히 이번에 정상 대 정상이 만나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라면은 본인들이 그 대외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공항 영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실제로 카퍼레이드를 할 때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눈높이나 몸을 상당히 낮추는 이러한 인상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야 아주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평양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90도로 이제 폴더형 인사를 또 했다는 부분도 네. 그렇죠. 이번 두 정상이 그 주민들에게 보는 이미지는 정상 간의 서로 신뢰 구축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한의 이런 국민들이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그 회담의 성과라면 가장 두 사람의 이미지가 예. 일단 주민들에게 또는 다가가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높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 저희가- 기자가 얘기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상당히 좀 출출해지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예. 저게 유명한 옥류관 평양냉면입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 옥류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드셔보셨죠? 네, 저 옥류관 냉면을 먹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저기 고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 머릿고기를 대부분 저기 올려서 먹는데 저기는 꿩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꿩고기 올라갑니까? 네, 그래서 아하. 참 특이하고요. 지금 저 조미료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식초를. 예. 근데
우리 서울에 가신 분들은 저 식초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자극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초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데요. 예. 식초나 이런 기본 반찬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 저희보단 좀 덜 강하군요. 네, 그래서 좀 싱겁다는 강도가. 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좀 그 옥류관 냉면에 대한 제 기본적인 첫 번째 그 평가였고요. 예. 굉장히 맛은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상당히 맛있게 좀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을 자막 보면요. 보면요. 네. 예. 김여정 그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또 앉아 있고 도 정상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차범근 감독 등 또 스포츠 분야 인사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 부분을 봐도 또 굵직굵직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밖에 스포츠, 문화교류도 문화교류, 있고요. 또 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아무래도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제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평창에서 시작돼서 평양까지 200여일의 여정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지금 그 남북 관계 특히 국제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전쟁, 뭐 접경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초긴장 상태에서 이 화해 무드로 돌아서는 그 분수령이 됐던 것은 결국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거든요. 인류의 평화의 축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평창에서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네. 북한을 이렇게 초빙을 했고요. 지금 지코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그릇 다 드신 거잖아요. 좀 어땠어요? 일단 생각했던 예상했던 제가 늘 먹어왔던 평양냉면의 그 맛의 극대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면의 이런 식감도 식감이지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같이 가미해서 먹는데 이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까 기대했던 거는 약간 밍밍한 그죠? 맹맹한 맛의 그런 평양냉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밍밍하지 않아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맛이에요. 서울 돌아가면 이제 옥류관 냉면은 뭐 먹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커티에 네, 가수 지코 씨가 뭐 상당히 옥류관 냉면에 대해서 예찬을 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예. 자, 지금 모습은 문 대통령이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모습. 아까도 뭐 최용순 지사도 예. 여러 사람과 사진 찍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다리가 있는데요. 저 다리 어떤 다리입니까? 네, 저 다리를 이제 건너면은 능라도로 연결이 됩니다. 능라도로 가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을 5월 1일 경기장. 5일 경기장. 예.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수 있는 세계에서 예. 가장 큰 15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능라도 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에 예. 가는 다리가 뒤에 보시는 저 다리라 볼 수 있고요. 예. 옥류관이 보통 이제 한옥 건물로 지어져 가지고 2층 건물인데요. 2층 베란다에 가면 지금 차범근 감독이 서 있는 저 위치가 바로 대동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포토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 감독의 모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레옥 가서 냉면을 먹었었는데 사실 우레옥 냉면 5번째 먹을 때까지 맛을 몰랐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맛을 알았는데 여기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제 입에는 그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또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돌아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판문점에서 우리 양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냉면을 먹을 때 제가 그 우레옥을 그걸 먹으러 갔다가 한라면 먹고 한 3주 후에 갔더니 그때도 많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다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냉면을 먹고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잘 먹고 음미하고 그 맛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 맛을 그대로 잘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맛있게 드시고 제가 계시더라고요. 40년 정도 잘 알고 지내는 분인데 누구보다 식도락가라 맛은 평가는 잘하고 왔을 거로 예. 봅니다. 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계시고 또 이정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또 이번 여야 3당 대표가 갔었죠. 예, 또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옥류관에서 기념 촬영하는 곳을 보니까 뒤에 대동강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 만찬도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처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옥류관은 대동강의 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하류 쪽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오늘 저녁에 대중식당으로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가게 되는 대동강 수산물 시장은 약간 상류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다리를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5월 1일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 경기장 대동강 맞은편에 들어선 것이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시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멋있는 것은 대동강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변에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멀리서 바라볼 경우에는 마치 큰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떠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건물을 지어놔서 예. 굉장히 많은 또 맛을 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시민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마지막 만찬도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 여기는 특히나 평양이기도 해서 특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리고 본인이 일단 이런 취향도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이 잘 가는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데요. 예. 좀 의미 있게 북한 주민들의 맛을 어떤 맛인지를 자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굉장히 소박한 그런 지도자의 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일단 대동강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물 자체를 1층, 2층, 3층 이렇게 계속 지었는데요. 1층에서는 직접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낚시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네, 바로, 예. 본인이 직접 실내 낚시터처럼 잡은 고기를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2층이나 요리를 3층에서는 해주는군요. 직접 요리를 해주는 방이 있는데요. 그러한 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이제 본마지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수행원들은 건물 구조상 다른 방에서 식사를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걸로 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옥류관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동강 쪽의 수산시장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만들어진 어떤 건물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카퍼레이드를 할 때 보였던 여명거리 굉장히 스카이라인이 멋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좀 오늘 만찬하는 식당을 선정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뭔가 좀 전략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예. 어느 나라나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은 특히 이제 외국 손님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접대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연출하고 싶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여명거리 같으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죠 우리 롯데월드 123층 552m 이제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우리가 들어섰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명거리에는 7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랜드마크인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82층짜리 건물이 또 들어섰다 이렇게 일단 기사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 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서울보다도 더 높은 건물, 더 최신식 빌딩들이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볼 뻔했는데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가 들어서서 더 높은 빌딩은 이제 우리 서울에도 있다고는 봤을 때 이 예. 여명거리가 얼마만큼 최신식 시설로 설계에 의해서 조성이 됐는가를 네.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아까 저희 자막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더 많은 수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다는데 지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수는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문 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예.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네네. 공개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북한이 그 술이 다양한가 봐요. 자랑하는 술은 네네. 이제 백두산에서 나오는 이제 들쭉술, 들쭉술.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아마 들쭉술의 종류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와인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예. 약간 들쭉술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이제 명주는 이제 들쭉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중간중간 계속 그 김정은 위원장이 권주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낮이고 저녁이고 되게 그 식사를 할 때는 김 위원장은 이 음주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주를 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 보내드리는 모습은 점심 때 오늘 낮의 오찬의 모습이죠. 모습이고요. 예. 이제 잠시 후면 저녁에 만찬을 하고 그 뒤에는 빛나는 조국 체조를 관람할 예정이라고 이것도 하는데. 장관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 제목과 내용을 좀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변경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윤영찬 수석이 이제 동대문에서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빛나는 조국이 이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인 아리랑을 보았었는데요. 당시에 그 아리랑의 내용 중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제 선전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가지고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먼저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민감한 부분들은 일단 모두 좀 바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제목과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반드시 좀 수정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드론을 통해서 모습을 형상하는 장면이 일부에 이제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이 빛나는 조국을 보면은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즉흥적으로 뭐 환영 이런 거나 또는 경축 2018 북남 뭐 정상회담 뭐 예. 이런 환영의 메시지를 즉석에서 좀 연출하지 않을까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차원이라면은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만약에 관람을 했는데 그게 좀 구설이나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은 예. 북한 측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을 걸로 예상하고 그리고 오늘 있습니다. 또 이제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어떤 그 대남 적개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평양 시민들한테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는 좀 더 화합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노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카 퍼레이드 중에 여명 거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아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세계 정상 가운데 매우 겸손하고 굉장히 소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놀라운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순안 국제공항에 나왔던 환영 인파 그리고 여명 거리에서 꽃을 흔들면서 조국 통일을 외치던 그런 북한의 평양 시민들 예. 그리고 그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표정을 아주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이전에는 굉장히 좀 겁에 질린 또는 경직된 그런 표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의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세 번째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좀 있었고 예. 또 북한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그런 요구는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북한 주민들 표정이 밝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번 그 정상회담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라면 성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었는데 화면에서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게 메달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기념 메달이죠? 예, 4.27 선언 예, 당시. 기념 메달인데 두 정상의 모습도 형상화가 돼 있고 히스토릭, 역사적인 이란 그런 표현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신뢰가 좀 공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일정도 한번 살펴보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을 오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민족의 영산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을 가고 싶어하는 그 배경이 상당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백두산의 사진을 대부분 그 천지의 모습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시청자들이 보았던 백두산 천지의 모습은 중국 창바이현 쪽에서 바라본 중국 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백두산 천지가 절반은 이제 중국 영토고 절반은 이제 북한 영토인데 북한 쪽에서 바라본 이 천지의 모습은 거의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자, 김은성 김기경 대변인의 대변인이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날씨가 좋으면 천지로까지 천지는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천지로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연 연합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